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4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지붕이 무너진 공장과 나무가 쓰러진 제설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 첫 소식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수산물 시장 건물 한 동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6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 청과동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철제 지지대는 힘없이 꺾였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건물 밖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상인 1명이 다쳤지만 경매가 끝나는 새벽 5시쯤 붕괴 전조 증상을 발견하고 미리 대피해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길래 천장에서 천재지변이라 할까? 물론 건물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못 견뎌서 그렇다 했지만은 그보다는 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공장에선 지붕 붕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게 뻗어야 할 캐노피 지붕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은 근처를 지나던 70대 직원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정은 이제 눈으로 무너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해봐야죠. 눈이 많이 와서 수사할 때 원활하게 되지 못했어요. 야산으로 둘러싸인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제설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남성은 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턱에 실어지는 거 생각. 병증이 또 왔더라. 어디 가냐 했더니 사람이 나무에 실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에 주차된 화물차와 컨테이너 지붕 위에는 여전히 눈이 두텁게 쌓여 있고 쓰러진 나무도 눈으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경기 평택시 골프 연습장에선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의 철제 그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치우던 근무자 7명 중 2명을 덮쳤고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눈도 지금 물 바깥이에요. 서울 관악에 41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경기 용인에 47cm의 눈이 쌓이는 등 서울과 경기 남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최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당 밖에서는 명태균 씨 파문이 계속되고 있고 당 안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재빨리 사과하며 진화했지만 당 내부 게시판 갈등은 연일 격화일로입니다. 친윤계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다 못한 친한계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 못했다며 제2의 명태균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당 밖에서 불거진 명태균 씨 파문에 대해 신속히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반면 당 안에서 타오른 당원 게시판 갈등의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논란을 정부 부처 게시판과 비교하며 한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게시판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각 부처 직원들이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해서 글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형성된 민심이 아니겠죠.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한 대표에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조작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 쉴 틈 없이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한 대표와 친한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에게선 용산이 당원 게시판 공세를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말할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당일 배우로 가야 된다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금기시되던 김 여사 특검법까지 나오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경고와 함께 냉각기를 갖자는 수수책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어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과거 녹취에는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도 관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한 육성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공천 기준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고 조 의원이 감사 인사로 시의원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명 씨가 허위 사실을 부풀려 자기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2022년 3월 명태균 씨와 지인과의 대화 녹음입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리고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초구청장이던 조은희 의원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초갑에 출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에게 5% 감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명 씨는 이걸 자신이 작업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저 조은이를 1차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이거는 내가 요리해라. 사건 무조건 과반 넣는다. 5% 감점을 받고도 2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이길 수 있게 여론조사 요령도 자신이 알려줬다고 거듭 과시한 명 씨는 조 의원이 감사 인사로 시의원 공천권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 전화한대요.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민주당은 실제 명 씨의 지인인 최모 씨가 이후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다며 녹취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명 씨가 허위 사실을 부풀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던 최 씨도 자신은 당 공천에서 떨어졌다면서 누군가 힘을 썼다면 떨어졌겠느냐 명 씨의 허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검사들이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때 검찰이 보인 행태와는 전혀 다른 선택적 분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실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터뷰입니다. 후배 검사 2명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입니다. 대검찰청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우정 총장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며칠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일선 검사들이 쓴 글이 200개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전체에 대한 보복이다. 정당이 정략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기각이 명백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확한 범법 사실도 없는데 검사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판 언론이나 야권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검사급 39명을 전격 물갈이했습니다. 아내 살리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 내부망은 조용했습니다. 2달 뒤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 당시에도 검찰 내부망은 조용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사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김 여사의 진술을 깨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한 적도 없으면서 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도 했습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 분노에는 눈 감으면서 탄핵으로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거라며 국민을 입에 올리는 이중잣대. 검찰의 집단 반발이 얼마나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 즉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죠. 롯데 측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의 담보로 내놓고 설명회를 여는 등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재무 담당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롯데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겁니다. 이른바 12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롯데 측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상징인 시가 6조 원 상당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실제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위기설은 지난주 초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롯데가 다음 달 채무 상환 중단을 선언하고 15만 6천 명에 달하는 직원의 절반가량을 감원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롯데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한때 연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던 롯데케미칼이 올해 3분기까지 6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주력 분야인 유통업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롯데쇼핑은 매출이 4년 만에 3조 원 줄었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롯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여러 조치로서 진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측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대표를 포함해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한 가운데 오늘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련 주식이 3에서 4%가량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